A부터 Z까지 직접 과감한 셀프 관리로 운영비 절감 및 최상급 품질 비율 확대. 대량만 하면 등급 다 잘 나와요. 초보자가 와서 똑같아요. 실전 팔기를 넘어서는 오뚜기 정신. 수차례 교체한 자가 배합 비율로 품질과 경쟁력을 높여라. 15년 그 사이 동안 한 20번의 배합비를 바꿨어요. 열심히 일한 자여 즐겨라. 남들은 괴짜라고 해도 노는 것도 열심히 논다는 행복 부자. 우리도 이럴 땐 이러고 그냥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괴짜 농부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가을 중턱 부자 농부 찾아 나서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 소린? 한적한 농가의 무슨 음악 소린가 싶은데요. 여기 같습니다. 정체가 궁금하니 하하 안 들어가 볼 수가 없겠죠. 노랫소리가. 마침 저기 농장 주인분이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조용한 농촌의 시끄러운 노랫소리 듣고 따라왔거든요. 예. 괴짜 농부 찾으러 왔는데 여기 맞나요? 괴짜는 아닌데. 예, 맞아요. 찾았습니다. 부자 농부. 한우로 부자가 됐습니다. 예부터 부와 힘의 상징이었던 황소 한우. 한우로 연매출 7억을 올리는 신승일입니다. 한우 농장 운영 17년차 신승일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15,800제곱미터에서 듬직하고 우직한 한우만을 키워 부를 축적했다는데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부자 농부의 아름다운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아하, 소들을 위해 음악부터 틀어놓은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제가 들으려고 틀어놓는 거예요. 에? 소가 아니고 부자 농부를 위해서요? 소들이 뭐 얌전해진다 막 그리고 뭐 놀래지도 않고 그런다고 했는데 많이 놀래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듣기 좋은 노래 별걸 다 틀어요. 그냥 트로트도 있고 통기타 노래도 있고 락도 있고. 부자농부의 취향대로 노래 틀어주고는 훌쩍 떠나는 부자농부. 도착한 곳은 또 다른 축사. 어머나, 여기는 송아지들이랑 큰 소들이 같이 있네요. 축사를 따로 둔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거세 비육 농장이요. 송아지 때 가져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숫송아지가 비육할 때. 번식 축사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생후 5개월 후 거세하고 암수를 분리해 30개월 동안 잘 먹여 살을 찌운다고 합니다. 번식 축사부터 두 곳의 비육 축사까지 사육 중인 소가 모두 몇 마리나 될까요? 여기 비육 농장에는 지금 거세가 한 80마리, 그 다음에 저 미경사는 30마리 정도, 임신우들은 130마리 정도 있어요. 그래서 총 240두 정도. 200하고도 40마리라. 하하, 이야 든든하시겠어요. 역시 부자농부네요. 손님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친한 사이인가 봐요. 분들은 독축장 그 양 과장님하고 그 중도메인 하시는 그 윤 사장님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좋은 소가 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부자농부의 오랜 거래처 사람들 늘 최상품을 출하하는 부자농부의 소가 궁금해 직접 농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게 어느 농가 출신의 소인지 이제 개체 식별 번호로 확인하고 역추적하다 보니까 계속 신 사장님 소더라고요. 그래서 팬이 됐죠. 제가 어느 정도까지 팬이냐면요. 소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 아예. 그 중매인은 이제 또 소를 사는 직업이지만 또 좋은 소를 납품해야지 이게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조사한 게 전부 다 신사장님 소더라고요, 거의. 직접 본 부자농부의 한우엔 뭔가 차이가 보이나요? 확실하게 지금 다른 소보다는 완전 틀려 보여서. 예, 얼마나 다른지 외형만으로도 보수가 느껴지는 부자농부의 한우입니다. 잘 나와야 1,200, 1,300만 원인데 거의 뭐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 나왔으니까. 오, 최고가 2천만 원. 거래가 평균 1,400에서 500만 원으로 7마리를 총 1억 원에 판매했다고 하네요. 그럼 만약에 그거를 납품해서 소비자가 먹게 된다면 네. 그 가격대는 얼마일까요? 한 2천만 원, 1,800만 원 주고 산 소는 무조건 등심 1kg당 15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소들이 어디로 가냐면 뭐 강남이나 그 오마카세 같은 그 고급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한 1인당 18만 원에서 한 25만 원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님이 기른 소를 식당에 가서 사 먹으려면 돈을 많이 줘야겠네요. 안 가요. 너무 비싸가지고 못 가고 저는 이제 일반 정육식당으로 가죠. 최고의 소를 키우는 부자농부도 후덜덜하는 한우의 몸가. 한우로 올리는 연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한우 판매로 연매출 7억 원. 최고 거래가를 기록하는 부자농부의 한우. 도대체 어떻게 먹이고 키우길래 억대 부자까지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겠군요. 축사에 연장 가방을 챙겨 들고 들어서는 부자농부. 굵은 밧줄을 장대에 묶어 고리를 만든 부자농부.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뭔가를 주시합니다. 조심조심 소의 무리로 다가가는데 타깃은 정신없이 밥을 먹고 있는 무리 속 송아지입니다. 아니, 무슨 일로 송아지를 잡은 걸까요? 송아지 태어나면 귀표 있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따지자면 주민등록증 같이 그렇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사정을 알 리 없는 송아지. 어미소가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미소의 이력이나 뭐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찍어주는 거예요. 왼쪽 귀에는 호적 등록처럼 태어난 날짜와 부모 소들의 이력 번호를 기록하고, 오른쪽 귀에는 송아지의 고유 객체 식별 번호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쪽 귀표를 무사히 부착하고 다른 쪽 귀표를 준비하려는데 이거 뭐야? 나 송아지가 차는 거 처음 보네. 이 자식. 코에서 땀나네. 이빨로 차면 안 되지. 송아지의 목줄을 건 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영양제도 꼭, 기생충병 예방약까지 단단히 챙겨줍니다. 그런데 야, 왜 이러지? 이 녀석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귀표와 영양제 작업을 수도 없이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인데요. 왜 그래야? 아이고, 잔뜩 성이 났습니다. 송아지에겐 태어나 처음 겪는 통증이니 놀랄만도 하죠. 이럴 땐 주랭락이 최고죠 뭐. 저런 소는 처음 봐요. 우리 집에 저런 소 없는데. 엄마도 순하고 그런데 제 생각엔 애비가 문제인 것 같아. 이것도 유전력이라 엄마가 싸난 놈은 새끼도 싸나요, 확실히.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2830. 그러면 자가 2830인데 잠깐 떨어져서 있다 왔거든요.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서로. 한 울타리에 어미소가 같은 첫째, 둘째, 셋째 송아지들. 그래서일까요? 유난히 닮았죠? 송아지를 사오진 않으세요? 저는 한 마리도 안 사요. 에? 송아지를 한 마리도 안 산다고요? 사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새끼를 내가지고 무조건 비육시키고 출합까지. 송아지 구매 비용을 안 들이고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아준다면야 축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번식하기를 무턱대고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일 텐데요.
정체 모를 긴 막대기를 준비하는 부자농부. 그리고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쇠막대 속에 넣어줍니다. 마치 화살촉 가방을 맨 듯 등 뒤에 꽂아두고 긴 소매용 위생자켓까지 끼웠습니다. 손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걸까요? 아, 수정 준비하고 있어요. 번식 후의 수정 작업을 직접 진행하는 부자농부. 직장과 연결된 자궁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변을 제거하고 파악된 자궁 위치에 정액이 삽입된 관을 주의, 인공 수정을 진행합니다. 우량수소의 정액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수정 작업.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직접 소마다 다른 자궁 경부의 위치를 찾아내 직접 인공 수정을 한다니, 야, 부자농부 능력자시네요. 소 키우려면요, 수정부터 출하까지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소 키우는 이유가 우리가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세 평균이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700만 원이면 손해 보는 거예요. 평균값 700만 원 받았으면 선전한 거 아닌가요? 중간소 400 정도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 사료하고 지푸락을 먹이면 450 정도, 400에서 45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400만 든다고 해도 800이잖아요, 벌써. 평균이 700인데 우리나라 평균이. 그러면 100만 원은 손해 보고 있다는 거죠. 사료값 폭등에 끝없이 폭락하는 한우값으로 생산비조차 못 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부자농부는 임신 후가 다산을 할 수 있도록 사육해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법이 뭔가요? 저 같은 경우는 강선발을 해가지고 강선발? 아니 야구도 아니고 강선발이 뭔가요? 다른 데 보면 뭐 2배 새끼 내고 비육을 해서 도축을 해요. 왜냐면 그때가 가장 좋게 받을 때이니까. 그렇게 하면 개량이 안 돼요. 자, 후대를 봐가지고 나쁜 소는 다 쳐내야 돼요. 좋은 유전자로 개량 번식하는 것은 농가의 출하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 그렇게 번식 후는 어떤 송아지를 낳았느냐에 따라 평가된다고 합니다. 좋은 소는 확인이 되면 10산이고 10몇 산이고 가는 거예요. 새끼 안 들어갈 때까지. 그래야 개량이 돼가지고 우리 농장에 좋은 소가 쫙 깔리는 거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우량 유전자 개량으로 한우의 가치를 높여라. 또 밧줄을 들고 나선 부자농부. 쓱 한우를 둘러보고 번갈아 소리를 확인합니다. 이미 뭔가를 직감한 소들.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주사기. 순식간에 밧줄을 묶더니 우리에 고정하는 부자농부 반항 한번 못하고 영락없이 주사를 맞게 생겼습니다. 따끔. 그런데 혈액을 뽑은 거였군요. 수정을 한 지 28일 이상이 지나가지고 임신 감정을 하러 피를 뽑은 거예요. 직장을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초음파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부자농부는 임신 후가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는 피검사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가 아플까 봐 원래 10cc로 뽑거든요, 이걸. 그럼 바늘이 커요. 근데 소가 아플까 봐 또 작은 바늘. 뽑기는 힘든데 그래도 이게 항상 소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노련하게 아주 잠깐 따끔. 소의 통증은 짧고 검사 결과도 빠르게 나온답니다. 뽑은 혈액을 들고 서둘러 나선 부자농부. 임신 검사를 의뢰하러 축협의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의사는 안 보이고 부자농부는 병원 도구들을 마구 만지고 있습니다. 진단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통 뭐 의사나 이런 분들이 안 해주세요? 아, 이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직접 해야 결과를 빨리 보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이야, 약품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걸 직접 한다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면 단백질을 분리해내는 거.
혈액과 분리된 단백질을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채취해온 임신 후들의 혈액은 총 12개. 플레이트에 소량씩 담아두고 1번 시약을 두세 방울 넣고 살살 흔들어줍니다. 7분 후 물로 깨끗이 세척 후 물기를 닦고 다시 2번 시약을 두세 방울 또 7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제 돈으로 사서 했어요. 이게 99만 원인가 일 거예요. 돈이 없어도 내가 먼저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결과를 빨리 알면은 뭐가 더 좋아요? 궁금증이 해소되죠. 네, 궁금한 걸 못 참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걸 했는데 임신이 안 됐네? 그러면 더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도태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 2번 했는데 안 들어갔네, 3번 했는데 안 들어갔네, 그러면 이제 도태로 가는 거죠. 7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괜히 긴장되는 부자농부입니다. 이제 3번을 넣으면 임신이 됐나 안 됐나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연 12소 모두 임신을 했을까요? 반응이 빨리 일어나죠.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는 푸른 빛깔. 총 12마리 중 11마리가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오호! 축하드립니다. 경사네요, 경사! 소가 그래도 임신이 많이 잘 됐는데 예, 기쁘진 않았어요. 별로 안 기뻐요. 원래 다 알아요. 왠지. 알고 오는 게임이죠, 이건. 에이, 왜 안 기쁘겠어요? 단지 경사 앞에 들뜬 티를 안 내려고 마음 가라앉히는 중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 안고 서둘러 소를 만나러 가나 했더니 여긴 농장이 아닙니다. 아하, 식사하러 오셨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자리한 이분은 누구신가요? 마누라예요. 근데 너무 이뻐서 카메라는 찍으면 안 돼요. 네? 예뻐서 공개 불가라고요? 진짜 얼굴 나오면 안 돼요. 찍지 마세요. 아하, 아쉽지만 뒷모습까지만. 보기만 해도 꿀 떨어지는 부자농부입니다. 와,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게 끓었습니다. 맛있는 건 예쁜 아내 먼저 덜어주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남 보여주기 아까운 아내분과의 행복한 식사 시간. 즐거운 시간 됐어요. 식사를 마친 오후, 소들에게도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소들 배꼽시계는 이미 울렸는데 청소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하면 한 군데 뭉쳐 있잖아요. 좀 오래되고 하면 탁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은 걸 정리해주고 거기서 약간 먹은 다음에 또 한번 싹 뿌려주는 거예요. 암요, 음식 남기면 안 되죠. 먹기 쉽게 코앞에 가져다 주니 아하, 이렇게 또 잘 먹네요. 잘 먹는 모습 보니 뿌듯한 부자농부. 유독 한 녀석을 유심히 쳐다보는데요. 남다른 애정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야는 대회 나갈 수예요. 한우 능력평가 대회. 이번 11월 4일인가 그때. 야 형이 나가가지고 작년에 12등 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또 나가네. 근데 야는 조금 약한 것 같아. 마음에는 안 드는데 또 서운해 올라 야가 또. 아이고, 서운했구나. 진심이 그게 아니셨단다. 와. 그러게, 자나깨나 말조심. 작년 첫 도전한 한우 능력평가대회에서 대회추진협의회장상을 수상한 부자농부. 축산물 품질 평가 대상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답니다. 명실공히 우량수 계량 농가로 인정받고 있는 17년차 축산인입니다. 이전에 자동차 정비 조금 했어요. 다치게 돼가지고 한 3년을 못 돌아다녔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속히고 계셔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됐죠. 속히면 이제 밥이나 먹고 사나 보다 하고 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성적이 너무 안 나왔는데
거세가 700kg도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돈도 안 되고 그때가 배고플 때 항상 예. 아무튼 배가 고파봐야 열심히 해요, 다들. 비육축사업 12평 컨테이너 개조집에서 5식구를 건사했던 가장. 부자농부는 돈을 벌기 위해 한우 사육법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선배 농가를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소사료 급여 등 연구하던 중에 좋은 유전자를 가진 소를 선발해 고품질 한우로 개량.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게. 그런데 문제가 도태를 못해. 이게 나쁜 손인지 알면서도 가지고 있어지는 거죠, 약간. 저도 지금도 못해요, 잘. 지금도 못하는데 하려고 노력을 하죠. 처음에 출하할 때는 너무 슬퍼서 이걸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걸. 키운 정이 들어 성적이 좋지 않은 소를 도태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마음을 다지고 후대 성적이 좋은 어미소와 송아지만을 사육하는 강선발 작전을 강행한 부자농부. 7, 8년 동안 도태 과정에 쏟은 노력은 고품질 출하 성적으로 빛을 내줬습니다. 도체중 근내 지방도는 최고점이 나왔고 1+ 등급은 100%, 2+ 등급은 83%까지 달했습니다. 제 목표는 한 100%인데 말은 생각은 그런데 100% 툭불에 100% 고급육이 나와야 제 성에 차는데 100% 툭불에다가 한 80% 고급육 정도면 또 20% 안 나오는 애들은 또 처지겠죠 또. 그래서 저는 계속 발전을 해야죠. 만족하면 안 되고.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 소만 생각하는 부자농부. 도태 선발 다음으로 소보기에 공을 들이고 있답니다. 조사료를 직접 재배하는 열정까지 더해 좋은 볏집을 챙겨주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소 안 주고 어디에 놓는 거예요? 사료 만드는 배합계예요. 다른 재료는 다 들어갔고 이제 마지막으로 볏집 하나 넣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볏집 외에는 배합기에 다른 재료들이 뭐가 들어갔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소 잘 키우는 부자농부의 배합 사료에는 어떤 특별한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한데요. 다 넣어가지고 만든 사료예요. 근데 사료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도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고급소 키우는데 일조한 사료들인데 말이죠. 그냥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어떤 냄새인가? 에? 좋은데? 뭔가 이 콩팥이 예. 찌르는 듯한 냄새가 났어요. 사료죠. 소 사료인데 소한테 필요한 영양소에 맞게 그렇게 해서 맞춰서 섞는 게 중요하죠. 그 이제 노하우고 그런 건 비밀이고 그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뭐 먹고 살지. 진짜 비밀이에요.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우리 연희 PD. 그간의 축사 촬영 내공을 모아 배합 사료를 살펴봅니다. 뭐가 보이긴 보여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푸라기, 그다음에 옥수수, 그다음에 쌀겨같이 약간 가루가 있는 것 같은데. 더 맞추려고 하네요. 예, 그것까지. 예. 제가 수분이랑 뭐 균이랑 넣고 맞춰가지고 먹을 만큼 먹었을 때도 이상이 없고 살이 잘 찌는 상태를 만들려고 15년 조금 더 됐는데 그 사이 동안 한 20번의 그 배합비를 바꿨어요. 들어가는 재료는 타 농가와 유사할지 모르지만 15년 동안 출하 후 받은 근내 지방도와 등심 단면적 성적표를 분석해 20회 이상이나 수정을 거쳐 완성한 부자농부만의 배합 사료입니다. 어디 가보면 그래요. 어떤 재료 쓰니까 잘 나와 성적. 이거 써봐. 안 써요 저는. 내가 해봐야 돼. 이 상태를 보고 출하해보고 약간 부족해 하면 그 부분을 채워줄 만한 그 재료를 더 섞어가지고 사료를 개선해 나가는 거죠. 이틀에 한 번씩 7톤의 배합 사료를 만들어 10일 정도 발효한 다음 소들에게 급여한다는 부자농부. 얼마나 잘 먹고 잘 크는지 15년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자가 배합 사료로 고급 육을 생산하라. 잠시 후
미경산 한우들에게도 점심을 챙겨주러 왔습니다. 거세 비육류와 마찬가지로 비육 후 출하를 목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부자농부의 배합 사료에 맛을 음미하며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다른 축사보다 마리수가 적어서인지 축사가 한산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의도한 것이랍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5에 10에 2에서 2.5마리 안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저의 목표는 거기에서 더 줄이는 거, 한 1.5. 그 대신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렇게 숫자를 줄이면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고급육을 만들어내야 되고. 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당히 뛰어놀 수 있도록 동물복지 기준을 적용한 미경산 축사. 번식구사 역시 칸막이를 없애 확 트인 축사에서 10마리 내외 소들만 키우는 중이랍니다. 사료 내려주고 다시 바쁘게 이동하는 부자농부. 뭘 또 하시려나. 축사 옆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이크와 이 버튼은 노래책까지. 설마 진짜 노래방이에요? 방음벽까지 시설을 제대로 갖췄습니다. 축사에 깔리는 노래방 반주. 나 그대가 보고파서 오늘도 이렇게 잠 못 드는데 이 밤을 날아서 그댈 품에 안고 편히 쉬고파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사람아. 소밥 주고 나서 잠깐 부르고 한 3곡 부르고 가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예. 아, 노래는 왜 취미를 두시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음치였어요. 음치였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대학교 때 그 동아리방에서 계속 노래를 하니까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 동아리방에서 야 인간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그런 적도 있고 뭐든지 하나 빠지면 열심히. 예. 아우 좋아요. 아야. 뛰지 마라 어허.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한우 판매로 연매출 7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량 유전자 개량으로 한우의 가치를 높여라. 두 번째, 자가 배합 사료로 고급육을 생산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제 소는 고단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 목표로 소를 키우기 때문에 제 소가 뭐 백화점으로 나가서 진짜 돈을 많이 받고 저도 많이 벌고 이런 식으로 꿈을 꾸고 있죠. 수정부터 출하까지 고품질 한우를 사육하는 신성일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자도 아닌데 이렇게 이런 걸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부자농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도전에 올인하는 신성일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